요즘에 도지코인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가격은 흘러내리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의 도자도 꺼내지 않은 지 한참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걸 나쁜 신호로 받아들이시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조용히 해놓았던 일들, 이걸 한 줄로 쭉 세워봤을 때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거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172조 원 규모의 공장 하나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인텔에서 17년을 일한 남자 한 명, 그리고 도지코인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편한 현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은 117원으로서 100원대 초반 라인인데, 이 재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600원, 700원까지도 상승했던 코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머스크 측에서 X에서 도지코인을 직접 언급한 글은 마지막 글이 2024년 11월입니다. 심지어 올해 공개를 시작한 머스크의 결제 서비스 엑스머니의 첫 번째 버전에서는요, 코인 결제 기능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솔직한 말로 마음이 떠날 만도 합니다. 근데 바로 지난달에요, 이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보게 만드는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무려 인텔에서 17년을 일한 베테랑 엔지니어 한 명이 조용히 회사를 옮겼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은 게리 장입니다. 이 사람이 인텔에서 하던 일이 뭐였느냐? 인텔의 가장 앞선 기술인 18A, 그러니까 1.8나노 공정을 오리건의 개발 공장에서 애리조나의 대량 생산 공장으로 그대로 옮겨 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노가 뭐냐면요, 1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쯤 되는 크기고요, 그만큼 작은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란 뜻이겠죠. 근데 이 사람을 데려간 곳이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무려 테슬라입니다. 그것도 평사원이 아니라요, 이 테라펩이라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앉혔고, 지난달부터 텍사스 오스틴 현장에 출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회사가 왜 반도체 공장의 최고 베테랑을 모셔갔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 일론 머스크의 테라펩이 뭔지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올해 3월달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문 닫은 발전소 건물에서 머스크가 발표를 하나 해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이 세 가지 회사가 힘을 합쳐서 반도체 공장을 직접 짓겠다. 그게 바로 테라펩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반도체는 설계하는 회사 따로, 만들어주는 공장 따로따로 굴러가는데, 남의 집을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을 파운드리라고 부르는데요. 머스크의 계획은 설계부터 생산, 조립, 검사까지도 모든 것들을 한 건물 안에서 끝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처음 발표된 투자 규모 무려 34조 원이었고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근데 진짜 놀라운 숫자는 두 달 뒤에 새롭게 나옵니다. 5월달에 텍사스 그라임스 카운티라는 동네에 세금 감면 신청 서류가 접수되고, 공장을 지을 테니까 세금을 깎아달라는 서류인데요. 여기에 부풀린 숫자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초기 투자금이 약 80조 원, 확장까지 다 끝마치면 최대 172조 원입니다. 미국 반도체 역사상 가장 큰 투자고요. 발표 당시 34조라더니 왜 서류에서는 172조 원이냐? 일론 머스크는 보통 발표가 실제보다 크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요. 이번엔 오히려 거꾸로 서류가 발표보다 몇 배 더 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뿐이 아닌데요. 머스크 쪽 법인은 이미 그 동네 땅을 여의도 연장에 8배 넘게 사들였고요. 목표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공장이 1년에 만들어낼 AI 계산 능력이 1테라와트인데 지금 미국 전체가 1년에 만드는 양의 2배쯤 됩니다. 그리고 4월달 이 판의 뜻밖의 회사가 손을 들고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인텔입니다. 4월 7일 인텔이 공식 계정을 통해서 테라펩 참여를 발표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인텔의 차세대 기술인 14A 공정으로 칩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발표 뒤에 인텔 주가는 4월 한 달 동안 무려 2배 넘게 뛰면서 월간 기준 역사상 가장 큰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텔도 절실했어요. 파운드리 사업에서 한 해 10조 원대 적자를 내던 터라서 큰 손님이 반드시 필요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게리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전문 분야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펩 복제입니다. 펩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을 부르는 말이고요. 한 공장에서 성공한 생산 방식을 새 공장에서도 똑같은 성공률로 재현해내는 기술인데요. 요리로 치면 레시피를 적어오는 게 아니라 주방장을 통째로 모셔가는 겁니다. 근데 테라펩의 설계도가 정확히 이 구조예요. 먼저 오스틴 테슬라 공장 안에 4조 3천억 들여가지고 영구형 공장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완성한 성공 공식을 그라임스의 초대형 공장에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순서입니다. 상하이 공장을 10개월 만에 짓고요. 베를린이랑 텍사스에 복사했던 테슬라의 방식들 그대로라는 거죠. 사람 한 명 영입했을 뿐인데 계획서 전체가 읽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사랑 공식 서류로 확인되는 내용이고, 근데 여기서 공정하게 찬물도 한 바가지 끼얹고 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월가의 시선은 상당히 차갑습니다. 번스타인이라는 분석회사는 1테라와트 목표를 진짜 채우려면 우리 돈으로 대략 7천조에서 많게는 1경 7천조까지도 들은다고 계산을 했는데요. 이 172조 원 규모의 수십 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요, 아무리 서둘러도 2028년 중반 전에 칩이 나오긴 어렵다라고 봤고요. 전례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면서 큰 목표를 걸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실제 생산량은 약속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죠. 게다가 최첨단 반도체에 꼭 필요한 장비는 네덜란드의 한 회사만 만드는데 한 대에 5천억이 넘고요. 물량은 이미 TSMC, 삼성, 인텔이 전부 다 예약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72조 원이 서류가 적혔다라고 해서 계획대로 다 지어진다, 이런 보장은 없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공장이 예정대로 되든 늦어지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올 칩을 쓰는 게 바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힌 수요처를 보면요, 이 사람 모양 로봇인 옵티머스를 본격 생산하면 1년에 칩이 수억 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스페이스X는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면서 인공위성 약 100만 개를 띄우는 신청서를 미국 정부에 냈고요. 로봇이랑 위성까지도 전부 다 기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류에 적힌 사실이 아니라 제가 퍼즐을 맞춰보는 영역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얘기해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가진 것들을 층층이 쌓아보자면 이렇습니다. 맨 아래에 전기를 만드는 테슬라 에너지, 그 위에 계산 능력을 만드는 테라펩, 그 위에 통신을 담당하는 스타링크,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이 모이는 X까지도. 그리고 여기서 맨 위에 돈이 오고 가는 X머니까지. X머니는 이미 미국 41개 주에서 송금 사업 허가를 받았고요. 세계 최대 카드사인 비자랑도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탑에서 딱 한 칸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달러는 일론 머스크가 찍어낼 수 없죠. 이제 머스크가 침묵했던 그 1년 반을 다시 한번 보시죠. 트위터는 멈췄지만 이 탑 같은 경우는 한 줄씩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엑스머니가 회사 안에서 시험 가동에 들어갔고요. 테라핍이 발표됐죠. 스페이스X는 기업가치 2,600조 원으로서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14조 원까지도 끌어왔습니다. 이 말로 띄우던 시대에서 기반을 까는 시대로 넘어갔다는 건데, 여기서 머스크는 과거에 도지코인이 작은 돈을 주고받는데 알맞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남겼어요. 로봇가 로봇에게 주는 돈들, 위성이 위성에게 주는 몇십 원, 몇백 원씩, 이런 세상대, 지금의 카드 수수료 구조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소액 결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엑스머니가 먼저 달러 같은 보통돈,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자리를 잡을 거고, 그 다음 단계에서 코인 결제가 올라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X는 코인보다 허가부터 챙겼고 41개주 라이선스가 그 증거고요. 규제를 정면으로 뚫으려는 회사가 초반부터 코인을 붙이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는 길들은 이미 닦여있죠. 도지코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분류를 받아놨고, 도지코인 재단의 사업회사는 나스닥 상장사와의 합병까지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자본시장과도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들 가운데 실제 결제로 쓰여가지고 본 이력이 있는 코인들은 도지코인이 거의 유일합니다. 테슬라 굿즈 결제로 이미 받아본 코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판의 진짜 분기점은 가격 차트가 아니라요, 엑스머니의 코인 결제가 공식적으로 붙는다, 이 발표 한 문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튀었다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변동성 흐름들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 대신에 172조 원 규모 반도체 공장과 결제 인프라를 쌓고 있습니다. 인텔 17년 베텔랑의 합류로서 테라펩은 선언을 넘어가지고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의 진짜 승부처는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엑스머니의 코인이 공식적으로 올라타는 그 순간입니다. 여기서 로봇이랑 위성이 서로 돈을 주고받는 시대가 정말로 오게 된다면은 그 계산대에 가장 먼저 올라갈 코인은 과연 뭐가 될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들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을 내가 너무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모든 코인들이 함께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같은 경우 디파이, RWA,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이 거래량 그리고 상승률 상위권에 자주 등장하면서 업비트, 빗썸에서도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비트코인 급등과는 다르게 오히려 별개로서 비트코인이 폭락하더라도 급등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강조드리고 이 정보 커뮤니티에서도 강조드리면서 추천드리고 수익 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봉에서 최근 주피터 관련된 코인들, 호재랑 거래량이 함께 붙는 종목들을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여기서 핵심은 끝까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조용할 때 매수해가지고요, 관심이 몰릴 때 내 것을 만들고 팔고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상승을 했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익절에 대해서 일단 하고 나서 고민하는 게 많은 겁니다. 팔아야 내 돈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것처럼 기본적인 투자 심리가 냉정하게 바라보시는 원칙 매매의 관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